예, 전북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이거 되게 흥미로워요. 뭐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결이기도 한데 이미 주말에 붙었습니다. 전북과 광주의 FA컵 8강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경기는 뭐 지금까지는 딱 이런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올드스쿨과 뉴스쿨. 올드스쿨은 전북을 얘기하는 거고, 뉴스쿨은 이제 신예 감독, 신예 지략가 감독, 이정효 감독이 뉴스쿨. 뭐 올드가 나쁘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뭐 새로운 게 항상 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너먼트 승부에서는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 이제 또 구장도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리그 성적을 비교하면 전북이 지금 8위입니다. 전북 성적 되게 안 좋은데 그나마 김두현 감독 대행체제 거치면서 승리를 많이 따오는데 성공했고 8위. 전북다운 순위는 결코 아닙니다. 이제 겨우 50% 반타작 승률이고 이제 전북이 22득점을 하고 있는데 득점이 저조하죠. 하지만 전북이 그나마 지금 순위를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최소 실점은 1입니다. 방패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저조해도 이제 5골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점에서 이제 방패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8승까지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점유율은 52.2%인데 단 페트레스코 감독은 이제 막 한 경기를 했죠. 한 경기 1패를 했기 때문에 명가 부활을 위해서는 아주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8승 3무 7패 그리고 주말에는 전북을 격침하는 데 성공을 했죠. 현재 5위를 기록 중입니다. 승률이 2.6% 정도 전북보다 높고 전북보다 4골을 많이 넣었고 예, 실점은 이제 5실점 정도를 더 했네요. 전북의 득점수 그리고 광주의 실점수가 같다고 보고 뭐 점유율은 뭐 크게 아직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북 단 페트레스코 감독은 이제 단 한 경기를 했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점유율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확실히 광주가 약간은 전북이 앞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가 되는 양팀 리그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타임 FA컵 성적을 보시면은 전북은 디펜딩 챔피언 아닙니까? 우승도 5회를 했고 예, 많이 이겼습니다. 일단은 16강 시드 배정 받아서 이제 K3 리그의 파주시민축구단을 5대2. 근데 이게 무난하게 승리를 거둔 건 아닙니다. 90분까지는 어쨌든 동률이었으니까요. 이제 연장전까지 갔는데 이제 연장까지 가니까 파주가 어쨌든 스쿼드가 얇고 3부 리그 팀의 한계가 조금 드러났죠. 원정 경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연장에서 이제 추가 소나기 골을 퍼 부으면서 5대2로 이겼습니다. 어쨌든 전북이 결과를 잡아내긴 했으나 이제 하위리그 팀을 상대로 이제 홈에서 연장까지 갔다는 거는 전북도 그렇게 결과면에서는 꽤 좋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냥 결과를 따냈을 뿐이죠. 어쨌든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살리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반타작 승률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광주는 이제 8강이 최고 성적이었거든요. 2017년에 8강이 FA컵 최고 성적인데 이번에 8강에 오르면서 두 번의 8강 진출이 FA컵 역사상 최고의 성적인 걸로 기록이 됩니다. 예, 득점이 3득점 많고 통산 13회 출전. 작년에는 16강에서 하차를 했고 서울이랜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고 8강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또 원정인 점이 조금은 부담이 되지만 이번 경기 이기면 4강부터는 또 재추첨을 하고 4강 다음엔 또 결승 아닙니까? 광주도 새 역사 쓰고 싶을 거고 군침이 조금 도는 포인트가 확실해요. 이정효 감독이 ACL 그러니까 아시아 무대에서 통하는 축구가 통할지 그 점도 보고 싶지만 이제 K리그 성적으로 ACL 나가기에는 문이 많이 좁아졌다 이거예요. 이제 ACL이 이제 내년부터 개편을 하면서 티켓이 3장으로 줄면은 제 예상으로는 FA컵에서는 일단 한 장을 주고 두 장을 K리그 1, 2위가 먹으면은 K리그 1, 2위는 뭐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울산이 한 자리를 먹는다고 치면은 이제 광주가 ACL을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FA컵 우승이라고 볼 수 있고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적이 좋지 않고 또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 이번 8강 일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집니다.
예, 지난 라운드 결과는 맞대결이었습니다. 맞대결이었는데 광주 홈에서 했고 이순민 선수의 선제골, 이건희 선수의 쐐기골로 광주가 전북을 2대0으로 격파합니다. 반면 전북은 광주 원정에서 2대0 완패. 페트레스쿠 감독의 축구는 어떤 것일까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드러내면서 아무래도 지금 선수단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K리그가 역시 만만한 리그가 아니다. 혹독한 신고식을 이제 데뷔전에서 치러내면서 2대0 패배를 맛봤고 광주는 전북을 거의 오랜만에 이겼을 거예요.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두 번째 승리로 알고 있는데 아주 완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북을 잡으면은 누구나 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북이 뭐 약한 팀도 아니고 지금 성적이 나쁠 뿐이지 광주가 전북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는 거는 이번 경기에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거예요. 예, 그 양팀 클럽 전력을 비교하면 전북은 B팀을 운영하고 있죠. B팀 1군, 2군 모두 합쳐서 46명. 전북은 1권 스쿼드만 33명. 이제 몸값 차이는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1.8배 정도 난다고 칩시다. 전북이 285억 1천의 몸값 총액 스쿼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평균 몸값은 6억 2천. 광주는 153억 6천의 스쿼드를 갖고 있고 4억 6천의 평균 몸값. 그리고 전북 용병 4명, 광주 5명. 전북은 새로운 용병을 데려오려고 하고 광주는 이미 데려왔습니다. 평균 연령은 1살, 전북이 어리고 전북 트로피 17개, 광주는 2부 리그에서만 우승 2번 했죠. 트로피 2개가 있고 이제 전북은 국가대표 현역국대가 6명, U23 이하 레벨로 4명, 그리고 광주도 아산이 국가대표죠. 알바니아 대표. 국가대표 1명, U23 이하 레벨로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광주에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전력으로 꼭 축구하는 건 아니죠. 지난 주말에 이제 결과가 그러하듯이 이번 경기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플래시백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주말 경기 전에 이제 K리그 첫 대결,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 대결인데 전주성에서 김상식 감독 체제였죠. 지금은 감독에서 이제 물러났지만 이 문선민 선수의 이제 활약에 힘입어서 2대0으로 이깁니다. 문선민 선수가 3분 만에 광주 골문을 2번이나 찢으면서 관제탑 쇼를 펼치면서 광주는 잘 싸우다가 집중력을 잃은 부분도 있고 엄지성 선수가 아마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제 원정 경기이기도 했고 조금 어려운 승부, 수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작업에서 좀 신통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전북도 경기 내용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선수 개개인 능력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문선민 선수가 그 점을 잘 파고 들어서 광주에게 2대0 패배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센세이션 했습니다. 6월 24일이면 이제 어제였습니다. 이제 FA컵 열리기 전에 이제 붙었는데 광주가 2대0으로 이깁니다. 두현석 선수의 패스를 이순민이 마무리, 정우현 선수의 패스를 이건희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딱딱 이제 약속된 플레이로 이제 전북의 그물을 2번이나 찢습니다. 일단 페트레스쿠 감독 악몽을 선사한 거죠. 데뷔 전에 이정효 감독이. 그리고 광주는 6년 만에 전북을 격침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K리그고 FA컵은 또 다른 승부기 때문에 FA컵에서는 어떤 승부가 이제 결과가 이제 어쨌든 2대0으로 한 번씩 이겼고 이제 3번 붙고 이제 K리그에서 한 번 붙고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서 같이 또 붙으면 시즌에 5번이나 붙는 거거든요. 5번, 4번 붙기도 힘든데 5번 붙는 거면은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 포함해서 이제 4번의 승부 내지는 5번의 승부를 봐야 하는 광주와 전북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고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의 축구 최강자의 맹주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광주 새 뉴 챌린저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막 시작됐거든요. 베카 미켈타제 선수가 광주에 왔습니다. 일단은 지난 전북전에서 입단식을 가졌고요. 조지아 국가대표로 2경기 정도 뛰었고 바코 선수가 조지아 국대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제 베카 미켈타제 바코 선수의 동양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센터포드와 레프트 윙을 볼 수 있고 뉴캐슬 제츠 호주 리그에서 14경기 2041분 6골 3도움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대구에 있던 페냐도 뉴캐슬 제치에서 꽤 잘해줬는데 대구에 와서는 이제 거의 폭망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팀을 떠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카 미켈타제가 호주 리그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그 퍼포먼스가 K리그 광주에서도 통할지는 역시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조금 기대가 되는 게 광주가 이제 용병을 퀄리티가 다 좋았잖아요. 이제 산드로 선수는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계약 해지를 당하고 토마스 선수 살아나고 있고 이제 아사니 선수, 티모 선수 매우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론 선수는 조금 판단 유보지만 그래도 나올 때마다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베카 미켈타제가 어쨌든 광주가 지금 나쁘지 않은 성적에 이제 좋은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준다면 광주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광주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용병 슬롯이 한 장이 더 남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베카 미켈타제 K리그로 온 걸로 환영을 하고 바코만큼의 영향력을 K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값가치 탑7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트랜스퍼 마켓에서 이제 몸값을 재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 선수, 떨어진 선수도 있는데 조규성 선수는 아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규성 선수가 이제 황의조 선수가 떠나면 이제 K리그에서 가장 비싼 선수가 되겠죠. 35억 7천. 근데 조규성 선수도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도 그랬지만 이제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규성 선수도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다면 유럽의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다면은 전북을 떠날 수도 있다. 전북은 그가 남기를 원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양보한 거잖아요. 이제 겨울에 이제 마인츠의 오퍼를 받았는데 이제 어쨌든 남기로 했는데 이제 남아서 이제 폼을 올리는 데는 솔직히 좀 우리가 월드컵에서 봤던 기존의 이제 조규성 선수의 모습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이제 골맛을 서서히 볼 수 있고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될지는 역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저는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클린스만호의 이제 대표 스트라이커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리그에서 자신을 좀 증명해야 되지 않나 싶고 송민규 선수도 이제 클린스만호에 이제 소집이 됐지만 아직 한 경기도 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북이 지금 부진한 사이에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면서 어쨌든 제 몫을 서서히 해주고 있고 안드레 루이스 선수는 지금 욕 엄청 먹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브라질에 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이 끝날 건지 이제 새로운 용병도 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구스타보 선수하고 하파엘 실바는 지난 경기 뛴 부분에 있어서 안드레 루이스는 아예 스쿼드도 들지 못했고 이제 커뮤니티 글 보니까 브라질로 갔다라고 하는데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 정태욱 선수는 대구에서 왔을 때만 해도 좀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생각보다 전북에서 경기 나올 때 우리가 알던 정태욱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팀, 새로운 전술, 이제 감독도 여러 번 바뀌다 보니 본인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전북이 어떻게 보면 수준이 많이 높은 팀이잖아요. 정태욱 선수가 지금 뭐 망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나올 때마다 솔직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인데 전북이 최소 실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태욱 선수의 판단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사니 선수는 뭐 광주 복덩이죠. 광주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베카 미켈타제 선수는 오자마자 9억 3천 몸값 띄우면서 광주에서 이제 엄지성 선수와 두 번째로 비싼 선수로 랭킹이 됐습니다. 최근 FA컵 베스트 11을 보시면은 파주 시민 축구단이랑 이제 경기를 했던 스쿼드인데 야 전북이 뭐 옛날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뭐 소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 닭을 잡는데 소를 잡는 칼을 쓰냐. 뭐 삼국지에서 이제 화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파주가 3부 리그라고 했지만 전북은 예전에 3부 리그 광주시민구단에게 크게 한번 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빠꾸 없는 스쿼드로 나갔죠. 딱 봐도 각 잡고 나갔기 때문에 물론 연장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지만 어쨌든 결과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진수 선수는 되게 아쉬워요. 이제 김진수 선수 이제 알라스루로 돌아가야 되죠. 이제 전북이 거의 2년 동안 임대해서 잘 썼는데 또 부상입니다. 이번에는 안화골절이죠. 뭐 첫 소집 때 이제 3월 달에였나? 그때는 허리 부상을 하고 이제 돌아왔더니 이제 또 안면 골절을 당했는데 이제는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가야 돼서 전북과의 이제 작별이 기정사실화가 됐다. 아, 근데 또 향후 어떻게 되는 건 모르니까요. 김진수 선수는 전북의 이제 구심점이고 너무 잘 어울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김진수 없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제 전북이고, 그러면 정우재 선수, 최철순 선수가 있긴 한데 지금 전북이 부상자가 좀 있죠. 김문환 선수도 있고 백승호 선수도 있고 김진수 선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역할을 잘해주는 선수. 그래서 지금 전북과 페트레스쿠 감독이 이제 센터백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그래도 로테이션을 좀 많이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오우성 선수가 그렇고, 하승훈, 주영재 선수, 신창무 선수를 저는 풀백으로 기용한 게 이제 왼발의 달인 아닙니까? 그 점이 조금 특이하긴 하고, 아론 선수, 김재봉 선수도 주전은 아니죠. 이상민 선수는 이제 뭐 선발 왔다가 교체 왔다가 했지만 어쨌든 로테이션한 스코어로 원정에서 1대0으로 결과를 가져왔다면 잘했다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베스트 11 맞대결 베스트 11이었죠. 바로 어제 일이니까 생생한데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진수, 김문환, 백승호 선수가 다치다 보니까 뭐 정우재 선수를 이주용 선수와 트레이드하면서 정우재 선수가 이제 붙박이로 많이 기용을 될 것 같고, 최철순 선수를 이제 뭐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체력은 되지만 이제 조금 노장 선수다 보니까 계속되는 경기에서는 또 부상 위험도 있고 경기도 많이 못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북이 3팩, 4백을 좀 혼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맹성홍 선수가 이제 사이드에 쓸 수도 있지만 원래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물론 박진섭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왔다가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화에 성공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한 칸 내리는 거랑 아예 이제 사이드로 빠져서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렸죠. 전북이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죠. 물론 박창호 선수나 이제 B팀 선수들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3백, 4백을 혼용하고 이제 페트레스쿠 감독이 단 한 경기를 했을 뿐입니다. 어떤 축구를 하는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첫 경기는 4-4-2로 나와서 좀 무난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어림도 없지 광주에게 이정효 감독이 완벽하게 분석을 하면서 전북이 잘하는 걸 아예 못하게 하면서 꽁꽁 틀어 막히면서 뭐 롱볼 위주의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를 광주가 잘했죠. 광주는 상당히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이제 간결하게 볼을 잡으면은 이제 최전방 지역까지 볼 운반을 매우 스피드하게 하는 그런 컴팩트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정효 감독이 페트레스쿠 감독을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클루지 시절, 루마니아의 클루지 시절 감독 비디오를 많이 보면서 이제 대처를 했다고 하는데, 준비하고 공부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광주에게 일격을 가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1부 리그 FA컵 최근 오전을 보시면은 1부 리그 때 1부 리그의 경기만을 보더라도 전북이 토너먼트에 상당히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작년 결승전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1승 1무로 우승컵을 차지하고 4강에서는 울산이 이기고 8강에서는 수원이 이기고 2020년 FA컵 결승 2차전에서는 울산을 이기면서 아주 한 수 위에 전력을 보여주면서 전북은 역시 토너먼트에 강한 팀이다, 토너먼트의 팀이다 라는 거를 유감없이 보여줬던 최근 오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4승 1무 12득 5실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좀 끔찍하네요.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FA컵에 크게 이제 관심이 없던 팀이거든요. 완전 2군, 뭐 잘해야 1.5군 이렇게 나왔지만 결과가 그렇게 썩 신통치 않았습니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구스타보 5개, 문선민 선수 5개인데 송민규 선수가 8개, 이제 20경기를 했죠. 뭐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쯤에는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고, 조규성 선수 이름이 없는 부분, 그리고 하파엘 실바나 안드레 루이스 이제 공격 선수들이 이제 순위에 오르지 못한 점이 꽤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제 송민규, 구스타보 선수가 서서히 살아나는 점, 그리고 문선민 선수가 고비처마다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점, 이 점을 좀 감안해서
보면 어떨까 싶고, 광주는 아산이 6개, 허율 선수 5개. 야, 두현석 선수가 쩝니다. 두현석 선수가 이제 광주 원탑이에요. 지금 1골 6도움으로 상당히 날카로운, 야, 도움이 6개라는 거는 진짜 패스 도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북의 공격력에 비해서 결코 꿀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공격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시즌 주요 지표 K리그 FA컵 다 합쳐서 구스타보 5골, 송민규 4도움, 김정훈 선수 클린스트 6번, 박진섭 선수가 1570분으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A매치는 김진수 선수가 67경기를 뛰었네요. 그리고 광주는 역시 아사니 선수 5골로 구스타보와 동률, 그리고 두현석 선수 6도움, 김경민 선수도 6번의 클린스틸을 했고, 티모 선수가 역시 광주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 이제 박진섭 선수보다 28분 더 뛰었네요. 그리고 아사니 선수가 알바니아 대표로 3경기를 뛰었습니다. 양팀 클럽 랭킹은 아무래도 전북이 높죠. 229위, 그리고 광주는 69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를 보시면은 저는 조규성과 티모의 대결로 이번 대결의 키플레이어를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조규성 선수는 대광주전 7경기 4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고 1골 1도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 시즌은 11경기 896분 4골 1도움. 글쎄요, 경기 출전 수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포인트인데, 솔직히 조규성 선수가 가진 이름값에 비해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제 월드컵 이후에 컨디션 난조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러웠을 텐데, 어쨌든 조규성 선수가 이제 서서히 이제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떠나서 이제 전북과의 이제 이별의 시간이 좀 더 다가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저는 나올 걸로 보이고, 조규성 선수가 이런 극적인 경기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해줘야죠. 조규성 선수는 이제 클린스만호의 황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매치 24경기 6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막아야 하는 선수가 바로 티모 선수죠. 18경기 1598분 1골 1도움, 패스 성공률 90.2%, 발밑이 좋은 센터백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롤의 티모 선수가 있죠. 근데 좀 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수염을 길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목구비도 동글동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티모 선수도 네덜란드 U21 대표 경력이 있습니다. 3경기를 뛰었고 이제 성인 국가대표에 소집된 바는 있는데 뛴 적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만 뭐 티모 선수도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해요. 왜 국가대표까지 뛰지는 못했지만 소집됐는지를 K리그에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양팀 다 주전급 선수로 계속해서 경기 나오고 있고 연속 출전하고 있고, 뉴 라이언킹 주말 광주전은 45분 뛴 게 이번 FA컵 경기를 위한 예열이었거든요. 일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선수들에게 여러 명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고, 그 기회를 45분 잡았지만 아쉽게도 좋은 활약은 아니었는데, 이제 예열을 했고 이러한 중요한 경기, 이제 홈 경기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한 건 해줘야죠. 그리고 티모 선수 파워, 피지컬 다 갖추고 지능까지 탑재된, 지금 어떻게 보면 K리그 1부에서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불려도 이제 과언이 아닌 선수가 티모거든요. 어쨌든 창과 방패의 대결, 뭐 창으로 방패를 뚫던지 방패로 창 꺾으면서 때리던지 둘 중에 하나, 한 팀만 웃게 되는 게 FA컵 승부입니다. 조규성 선수의 창, 티모 선수의 방패 대결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80분 정도 뛴 시즌 히트맵을 보시면은 수비 가담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 지역에서 이제 선수들의 압박이 많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 이제 최전방 공격 지역에서 이제 머리로 비벼주거나 이제 수비수들과 싸움 경합을 많이 해주는 모습에 히트맵이 많이 찍힌 걸로 알 수 있고요. 티모 선수는 진짜 쩐에 완전 시뻘겋습니다. 어쨌든 진짜 뭐 세트피스 상황이나 이제 주원 공격도 가담은 하지만 완전히 선을 넘는 공격은 안하고 자신의 위치의 역할에 충실한 수비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은 공격이 하고 수비는 수비가 해라, 이런 역할 분담이 잘 되지 않았나 싶지만, 어쨌든 하프라인 수비 지역에서는 뛰어난 커버리지 능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페트레스쿠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4백을 썼다면 이번엔 3백을 가동할 것 같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4-4-2로 나올 건데,
조금 힘을 줄 것 같습니다. 광주도 욕심이 나잖아요. FA컵. 어떻게 보면 리그 성적이 이제 강등권 팀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부분도 있고, 이거 이기면 이제 2달 뒤에 4강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K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난 경기에서 이제 벤치에 있던 선수들 선발로 대거 투입을 하면은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안배가 이루어지고, 스쿼드빨에서도 뭐 전북에 비해서는 뭐 이름값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선수 퀄리티 면면을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광주도 힘 빡 줘서 나오면 분명히 승부를 걸 만한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전북도 이제 새 감독이 왔는데 이제 새 용병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지 페트라셰크 센터백과 스위퍼를 볼 수 있고, 체코 국가대표 출신 선수입니다. 토마시 페트라셰크 선수가 언제쯤 전북 저지를 입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정 포인트 보시면 역대 전적은 14승 5무 2패로 아무래도 전북이 광주에 그동안 강했던 역사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6년 만에 패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트레스쿠 감독과 이정효 감독, 어떻게 보면 페트레스쿠 감독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좀 경험이 있는 여러가지 해외 리그, 뭐 아시아 리그도 거치면서 이제 K리그까지 왔는 경험이 많은 감독인 반면에, 이정효 감독은 이제 젊은 감독, 신세대 감독이죠. 이제 옛날 감독들이 하는 이제 그런 올드한 축구를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런 축구를 조금 싫어하는, 혐오하는, 뭐 저런 축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말로 이제 다 뱉어놨으면 이정효 감독이 계속해서 이기면서 옛날 축구보다 지금의 공부하는 축구, 나의 축구가 맞다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2연전 대결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광주 신무기가 첫선, 어떻게 보면 첫선을 보이기에 딱 좋은 부분이 FA컵 아닙니까? 이제 신형 병기, 이 선수가 어떤 실력을 가진지는 이제 아무도 몰라요. 뭐 훈련을 한 이정효 감독이나 이제 광주 선수들 뿐이겠지만, 이제 새 선수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서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빠른 데뷔전을 해줘야지 이제 광주가 이제 성적이 어떻게 될지, 어쨌든 새로 데려온 선수를 무리하게 출전시키면은 뭐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이 선수가 큰 부상 없이 호주 리그에서 시즌을 마치고 지금 한국으로 온 거고 입단식까지 마쳤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되게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승부차기 전적을 보시면 이거는 승부차기 스코어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4강에서 이제 우라레드랑 이제 사이타마에서 승부차기 연장 열투 끝에 승부차기로 갔는데 3대1로 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승에 진출한 우라레드가 이제 아릴라를 꺾고 이제 ACL을 우승하면서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인가요? 클럽 월드컵이 이제 개편이 되는데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전북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전북이 승부차기에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네요. 1승 4패. 그렇기 때문에 승부차기까지 가는 거를 원치 않는 쪽은 전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뭐 승부차기 전적이 역대 5번도 안 냅니다. 4번. 전체 성적은 광주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승부차기까지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못 보면 승부차기까지 가는 게 FA컵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승부차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할지, 아니면 90분 내지는 연장전에서 승부를 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FA컵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식과 구식을 구별하기 바래요, 젊은 친구. 이정효 감독이 이기면 바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겠죠? 너무 옛날 축구 하시는데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승부 예측을 한번 해보면요, 저는 전북이 이길 것 같아요. 전북이 일단 광주에게 주말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홈 경기인 점도 있고, 선수 개개인 능력이 전북이 광주에 앞서기 때문에 전북이 2번의 연패를 광주에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것도 홈에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페트레스쿠 감독이 전술로 이기기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칸 씨는 광주의 승리를 예상을 하셨네요.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 광주의 부드러운 폭격에 속수무책당한 전북, 스타 공격수들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얘기하면서 광주가 또 한 번의 승리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전북의 승리, 이제 조카는 광주의 승리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파워축구